2025년 3월 14일 머니프리웨이 모회의 마감 시황 및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이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아마 오늘 아침에 걱정이 좀 컸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개파락 후에 반등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음봉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반등, 약보합 혹은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상법 개정안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물론 코스닥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우려를 나타내고는 있겠지만 일단은 국회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상법 개정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완전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죽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됐든 주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업종 체크를 좀 해보죠. 알래스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 관련해서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예정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위해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26일 방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방한 기간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먼저 방한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65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미국 혼자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 국가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세 전쟁 얘기하는 거 보면 동맹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는데 지네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지네가 결국 필요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속에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 뉴스는 나왔죠. 메모리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한 7, 8%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3월 6일날 샌디스크에서 고객사들에게 4월 1일부터 가격 10%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 그 외에 대만 피존에서는 올해 피존 모르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가격 상승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재 부분 기업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평균 이하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종목은 여전히 제 눈에도 띄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안에서 몇 개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기업이 그동안 주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시그널이 굳혀야 될 때마다 한 번씩 튀는 구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관심 종목 제가 한 두 종목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은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 협상 마무리 단계 수식 등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중 계약이 체결한다라는 기존의 계획표를 유지 중인 가운데 세부 협상 등 기술적인 문제로 최종 계약 체결식 행사는 4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2차 전지도 전고체나 뭐 중소형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LS전선, 대한전선 등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와 초고압 직류 송전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선 관련주가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죠. LG전자 등 글로벌 로봇 투자 확대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요.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섹터를 얘기하고 보니 얘기를 안 한 종목 안 한 게 있네요. 시장 상황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마음이 좀 급해서 제가 전일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2595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여기서 지지가 되면 됐었는데 불구하고 약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폭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2500에서 2595 사이까지는 뭐 박스권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반등 나오게 되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552포인트와 함께 2595포인트가 저항과 지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52포인트 이탈 시 2550까지 약세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2595포인트를 뛰어넘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 다음에는 2630포인트 이때까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 다음 저항까지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1%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갭상승한 곳을 다 거의 다 메꿔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735포인트였는데 이 가격을 오늘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다른 이유는 결국은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수준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되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됐든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먹을 게 좀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들 몇 개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가 일부 좀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약주 상승을 하고 있었고 2차 전지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일렉트릭, 효성, 대한전선 이런 전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아시다시피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원자력 관련주로서 이슈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프트업이 오늘은 상승을 하네요. 나머지 게임주는 좀 약세이긴 한데, 그 다음에 SKC, 뭐 SKC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스 스페셜,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2차 전지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HLB가 좀 약세네요. 그다음에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보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가 상승으로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엔캠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게임도 변화가 조금 있네요. 업종마다 종목마다 변화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엔터주가 이슈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슈가 됐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TCK나 뭐 ISC
이런 종목들 보면 반도체 종목 소부장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YG가 일단은 보합으로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LG6 플러스는 약보합, JVM, 스튜디오 드래곤 약세, 호텔 신라 약세, 네오위즈, SFA, Y솔, 뭐 현대백화점 강보합 수준이고요. 그 외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이 없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많이 없고요. DLENC가 4%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DLENC 볼 예정이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이슈 때문에 나왔는데 오늘은 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코오롱은 자회사죠. 티슈진 이슈 때문에 업종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태웅과 코미코, 태웅의 경우는 LNG, 알래스카 LN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DLENC를 볼게요. DLENC.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이렇게 받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오늘 거의 5%대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42,500원을 지지를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실적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주들 보시더라도 기관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서 세부적인 흐름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5% 밀리기는 했지만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수급이 그렇게 뭐 들어오질 않아서 5%대라고 5%까지 밀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까지 밀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확인해 보게 되면 전일 대비 현재 3시 27분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아직은 많지 않다라는 거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도 볼게요. 삼성 E&A도 볼게요. 이게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저항 돌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거래 없는 조정인데, 어제 리포트가 현대차랑 메리츠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수소 플랜트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그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밀렸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밀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뭐 급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부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22,000원, 저는 뭐 올해 만약에 정말 피크 친다라고 한다면 2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적정 주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오롱. 코오롱을 언제 봤냐면 3월 7일 날 체크를 했죠. 3월 7일 날 체크를 했는데 이미 주가 상승폭은 거의 뭐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 시 매수를 했는데
잘 올라가고 있고요. 단기 저항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뭐 내일 윗꼬리에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윗꼬리에서 움직이면 뭐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FDA 승인을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받았을 때 진짜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 뭐 순간적으로 오늘 떨어지면서 하방 VI 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요거는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요. 고점이죠. 그리고 이 고점이 저항이었는데 딱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10분봉까지 한번 볼게요. 10분봉을 보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5분봉까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5분봉 확인해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바닥에서 거래가 쫙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버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왔으면 굉장히 좀 안 좋을 뻔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이 매도 물량만큼 거래가 동반이 됐을 겁니다.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웅 볼게요. 태웅. 뭐 꾸준하게 우상향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오늘 저항 돌파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알래스카 LNG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쪽 관련주도 뭐 이슈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태웅도 원자력 발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 수혜주예요. 플랜트, 조선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언급한 종목 중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 하나가 있죠. 코미코. 거의 지금 3시 기준으로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만 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약 한 매수 가격을 확인했으면 한 11%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보수적으로 아직까지 62,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4종목이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살짝 엮여 있죠. 이 4종목 체크를 좀 해볼게요. 미코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미코는 지주사 개념인 거죠. 일단은 코미코가 있었는데 이게 분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는 미코바이오메드가 또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저항이 이렇게 있죠. 이 저항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적까지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실적은 이렇게 왼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요. 2019년 주가가 이 이전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슈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뭐 대세 상승을 했으니까. 실적도 2020년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2023년에 뭐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혹은 실적이 큰 폭으로 줄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적자라서 저는 하락이라고 봤고요. 2024년에는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원래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냐? 그거를 확인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19,000원이면 저는 안 볼 건데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적자, 최악의 적자를 기록을 했던 이 가격까지 와 있다는 거죠. 2023년도 적자인데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미코가 보시다시피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항 돌파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1,000원대까지 10% 이상은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솔 아이원스. 원래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한솔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한솔 아이원스가 되는 거죠.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의 정밀 가공 및 세정 코팅 사업을 영위를 하고 2024년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됐고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 보면서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2019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최대라고 더 볼 수가 없네요. 그럼 이걸 줄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실적 당연히 박살났다가 2021년까지 실적 좋아서 올라갔다가 2022년에도 실적이 더 좋은데 이때는 깨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3년에 실적 안 좋았고 2024년에 실적이 좋은데 그래서 14,000원까지 갔고요. 만약에 올해 예상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상치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실적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리포트가 나온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요. 매출이 1920억이에요. 일단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제가 매출 예상치를 언급을 해드리는 건 KB증권에서 얘기한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364억입니다. 예상치가. 그러면 2021년의 실적과 버금 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그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13,500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사상 최대였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 지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1,000원대까지는 와야 돼요. 11,000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반등 나오게 되면서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저항이 구간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본다라고 한다면 8,5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요. 손절가를 8,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 확인해 보게 되면 산업용 레이저 관련주죠. 그리고 2차 전기, 전기차 이쪽으로 조금 엮여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그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전부터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4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800원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DI 주봉 먼저 체크해 볼게요. DI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 2020년에 실적 좋아지고 2022년까지 올라갔는데 뭐 이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도체가 보통 다 그래요. 안 좋아지고 2023년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 2024년에 실적이 안 좋은데 DI가 뭔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5년의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몇 배입니까? 직접 구해 보시면 되겠죠? 몇 배일까요? 10배. 한 15배 정도. 그렇죠? 10배면 250에 5배면 125니까 375에 이게 어쨌든 20배는 안 되잖아요. 20배면 5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타나면서 하면 주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전에 예상치 보게 되면 거의 뭐 50배 이런 수준까지 진행이 됐는데 한 17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요거 비교해 보게 되면 20배는 안 되죠.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만 보자고요. 보수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이 박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스만.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저항 부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2만 원대까지 매매를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제가 한 4시부터 유튜브 찍어 놓도록 할 테니까 관심 종목,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